오늘 유튜브 영상의 주요 주제는 돌파 매매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이 돌파 매매 패턴 같은 경우는 수익률 대회 우승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매매 패턴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 돌파 매매가 뭔지는 알고 계시지만 정확한 기준들에 대해서 놓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영상에서 조금 디테일한 요소들을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알고 있어야 될 만한 차트 패턴, 그리고 각 항목들에 대한 기준들 전부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만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함께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돌파 매매가 뭔지부터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돌파 매매라는 거는 과거에 물린 사람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간들을 뚫고 강력하게 올라가는 것을 공략하는 매매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돌파 매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패턴은 대표적으로 지금 화면과 같은 신고가 돌파 매매 패턴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 이전에 고점 구간들을 뚫고 올라가는 지점들을 공략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단기 매물대 패턴.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구간이죠. 단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지점들을 포착해서 매매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세 번째로는 단기 이평선 돌파 패턴.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들입니다. 특정 구간에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거나 눌려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지점을 공략하는 방법인데, 이런 돌파 매매 패턴들이 존재를 하니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량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돌파가 나와주는 경우 같은 경우는 과거에 물린 투자자들이 대부분 물량을 정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자 역시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자리가 되는데, 과거에 물려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신규 매수자가 많아지게 되면 여기서 손바뀜이 활발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손바뀜이 나와주게 된다고 하면은 기존의 저항대 같은 경우는 지지선으로 전환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자리가 형성이 되는 거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때 물린 사람의 비율이 신규 매수자의 비율보다 적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가 상승 시에는 차익 실현 물량만 소화를 하면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오는 패턴들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다양한 투자 대회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매매 전략을 보면은 이 돌파 매매 패턴이 대부분 패턴을 차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세 가지 방법에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은 바로 실전 매매에 적용하실 수 있는 만큼 오늘 영상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적어보자면은 지금 화면과 같이 적어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만한 주요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파 매매에서는 총 세 가지 공통 포인트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실 거는 거래량적인 측면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시가와 종가 형성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반복성을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거래량적인 측면부터 가장 먼저 확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거래량 측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포인트,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주식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찾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설명하는 영상들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은 보통 이야기 나오는 게 평균 거래량 대비 몇 배 이상 나오는 종목들을 보세요, 또는 거래 대금이 뭐 10억 원, 20억 원 이상 나오는 종목들을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잘못된 이야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주식마다 시가총액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죠? 시가총액도 다르고 유통 주식수도 전부 다 달라요. 뭐 더불어서 대주주 지분율도 전부 다 다르겠죠. 이게 기업마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모호한 기준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명확히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걸 보고서 거래량이 많은지를 판별을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 모든 HTS에서 확인 가능하신데 기업 분석창 전체 증권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기준으로는 0919 창이고요. 해당 창을 통해서 거래량적인 측면을 분석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화면을 내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유동 주식수라고 적혀있는 항목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요, 이 유동 주식수 대비해서 거래량이 충분하게 발생을 한 주식을 보셔야 돼요. 지금 유동 주식수가 2200만 주인데 해당 종목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거래량을 보시면은 2000만 주, 3000만 주가 능히 발생을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보통 이 기준 같은 경우는 30%를 이야기를 드리는데 최소한 거래량이 유동 주식수 대비해서 30% 이상 발생을 해줘야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다 또는 유의미한 거래량이 발생했다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30% 정도의 기준을 잡고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걸까요? 예시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주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시중에서 보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물건이 시장에 100개의 물건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근데 여기에서 한 2개에서 3개 정도의 물건만 비싸게 현재 팔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이 물건을 딱 봤을 때 그냥 단순히 비싸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대부분 물량들이 아직까지 거래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적은 물량만 비싼 값에 판매가 된 거기 때문에 이 상인이 비싸게 파는 건지 아니면 가격이 오른 건지 인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겠죠. 누군가가 그냥 속아서 물건을 비싸게 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신뢰도 있는 가격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기가 힘든 겁니다. 반면에 물건이 100개가 있는데 한 30개 정도가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정도 수량이 비싼 가격에 팔렸다라는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앞전 사례랑은 다르게 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갔었구나. 이게 신뢰도가 있는 가격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유통될 수 있는 물건, 즉 유통 주식수 대비해서 일부 비율의 거래량이 발생을 해야 신뢰도 있는 가격이 형성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올라왔다라는 거는 이 비율적인 측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시 종목 같은 경우는 2200만 주가 있는데 약 700만 주, 800만 주 이상이 발생을 해줘야 신뢰도 있는 거래량이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거래량 같은 경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 4천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터져준 이후로부터 돌파 패턴이 만들어졌고 크게 상승폭을 키우는 걸 볼 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제 물론 삼성전자 같은 주식수가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5%, 10% 정도만 거래량이 발생을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다만 대부분 단기 매매에 활용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균적인 수치 30%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린 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과 같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유동주식수 대비해서 거래량이 30% 이상 발생한 종목들을 보시는 게 유리하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해석이 가능한 거고요. 적게 거래량이 발생을 했는데 급등한 경우에는 거짓 상승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필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오랜 시간 동안 주가가 떨어지다가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패턴을 여기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어때요? 30만 주밖에 발생을 안 했는데 주가 상승폭을 보면은 거의 10% 가깝게 상승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근데 유동주식수를 봤을 때 10%도 안 되는 물량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신뢰도 있는 가격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서 주가가 밀려버린 거를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화면과 같이 적은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거짓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 첫 번째 공통된 포인트로 거래량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공통점으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확인하실 공통점은요, 시가와 종가가 형성된 자리를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가와 종가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가와 종가는 개인 투자자들이 형성을 하는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원리적인 측면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시가와 종가 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상시 장중에 거래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매매가 진행이 되죠. 한 번의 주문을 받아서 한 번에 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동시호가, 단일가 매매라고 이야기를 진행을 하는데 시간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50분부터 9시 사이에 주문을 받아가지고 9시에 한 번에 체결이 된다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시 20분부터 3시 30분도 마찬가지죠. 종가 매매 시간인데 한 번에 체결되는 시간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시간대는 조금 다른 매매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 유리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체결 우선권이 돈을 많이 쓴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 시가와 종가를 형성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야기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8시 50분에 동시호가 시간에 시초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 1만원에다가 500주 주문을 걸었습니다.
근데 B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8시 59분에 이 주식이 사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매를 진행을 해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똑같이 10,000원의 주문을 겁니다. 근데 주문을 걸 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1,000주를 주문을 걸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누구한테 먼저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주문한 A한테 파는 게 사실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동시효과 시간에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이 먼저 주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B라는 사람에게 우선 체결권이 주어져요. 만약에 9시에 거래가 딱 시작이 됐는데 주식이 딱 1,000개만 거래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A는 체결이 안 돼요. B만 체결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써가지고 매수 주문을 건 사람에게 유리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적용해주기 때문에 이 시가와 종가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원하는 가격을 만들 수 있는 타임이 되는 거라서 좀 중요한 자리에 시가 종가가 제대로 형성이 되는 경우에는 필히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주가가 급등하는 것보다 사실상 시가와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급등하면서 좋은 자리로 끝나는 것들이 신뢰도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매매하시다 보면은 단타 매매, 뭐 스윙 매매, 중장기 매매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난이도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매매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난이도는 높아진다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중요한 자리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스윙 매매 같은 경우는 이런 시가와 종가 같은 기준들을 볼 수 있지만 단타 매매는 어때요? 단타 매매 같은 경우는 장중에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더 기준이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와 종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시가와 종가가 돌파했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이유를 아시면은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매매하실 수도 있으니까 관련된 공통된 내용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시가 종가 형성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여지는 공통점은요, 이제 반복성입니다. 반복성이 도대체 뭐냐? 지지와 저항이라는 거는 쉽게 깨지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그 매물대를 두드린다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공통 패턴은 어떤 패턴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한 움직임들을 보이는데 보통 신고가 돌파 패턴 또는 단기 매물대 돌파 패턴에서는 이 매물대를 여러 차례 좀 두드려주는 모습들이 포착이 많이 됩니다. 이거는 많이 그 물량대를 터치를 해줄수록 돌파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저점이 높아지는 시그널들이 보여지게 되면은 실제 이 자리에서 매집이 이루어지면서 마지막 구간에서 한 번에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복된 패턴이 여러 차례 보여지고 있는가도 필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패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매집봉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나오면서 짧은 양봉이 발생하는 경우에 매집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하고 있는 흔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거든요. 이 매집봉이라는 게 반복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관련 내용은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집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돌파 시점에는 이 매집봉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많으면 좋다라는 점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반복성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 패턴을 기억하시면 되는 건데 매집봉이 많은 패턴, 그러니까 윗꼬리를 통해서 이전 매물대를 여러 차례 두드려주는 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돌파 시점에는 반복성 터치, 그러니까 이런 터치 구간보다 거래량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다라는 거니까 해당 내용까지 공통된 포인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제 매매 패턴이 딱 나왔을 때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 세 가지 기준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예시 차트 보면서 실제 어떤 패턴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예시 차트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실 거는 신고가 돌파 매매 패턴입니다. 가장 파워가 좋은 돌파 매매 패턴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악성 매물이 전혀 없는 패턴이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는 만큼 주가가 올라가 줄 수 있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가장 단기 매매에서 적중률이 높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함께 예시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예시 종목 같은 경우는 전일자 저희 텔레그램에서 언급을 드렸던 종목으로 좀 보도록 할 텐데 이 텔레그램 방 같은 경우는 저희 구독자님들께 전부 다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는 방이에요. 여기서 관심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종목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DIC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날짜 보시면 11월 27일에 말씀을 드린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포인트를 잡아드릴 때 여기서 신고가 돌파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 7,100원 이상 마무리가 될 경우에는 돌파 후 안착 패턴으로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린 바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지금 이 종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돌파 매매 패턴에서 신고가 돌파 매매 패턴이 되는 건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에 올라온 패턴으로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2020년도 이후로부터 신고가 자리에 주가가 위치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종목을 포착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신고가에 근접하고 있는 종목이라면은 돌파 매매 타점을 보시면 되는 건데, 일봉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패턴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래량적인 측면을 먼저 봐야겠죠. 아까 거래량의 기준은 뭐였나요? 거래량의 기준은 유통주식수 대비해서 30% 이상 거래가 터지고 있는 종목들을 보자였습니다. 지금 일봉상 거래량을 봤을 때 첫 번째 강력한 상승이 나왔을 때 거래량을 보시면 약 1,500만 주 정도 발생한 걸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 돌파한 구간도 거래량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요, 약 900만 주, 10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 종목의 유동 주식수를 좀 체크를 해주도록 하면요, 약 2300만 주 정도의 유동 주식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30% 이상 신뢰도 있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유통 주식수의 공통된 부분은 부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시가 종가 형성 구간을 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 시가 같은 경우는 얼마에 형성됐죠? 시가는 6,560원, 종가 같은 경우는 7,31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존의 종가 위치들을 좀 확인해 봤을 때 캔들이 가득 차 있는 구간에 선을 그어주면은 이 자리가 가장 매물대가 두터운 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리를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뚫으면서 안착을 시켜놨다? 라는 거는 의미 있는 돌파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안착을 해주는 경우는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조건까지 부합이 된 겁니다. 세 번째로 반복성, 지금 해당 구간에서 단기적인 고점 매물대를 여러 차례 두드리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돌파를 시도하다가 한 번에 안착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 바로 슈팅이 나와주는 걸 볼 수 있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자 장중 고점 13% 정도 상승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제 이런 패턴들이 보여지는 경우에는 돌파가 나온 종가를 기준으로 또는 다음날 시가를 기준해서 이 돌파한 이후에 안착한 자리에서 시작을 해주면 바로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해서 단타 매매 관점으로 5에서 10%, 크게는 10% 이상까지도 단기간에 노려볼 수 있는 전략이 되니까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장 초반도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가에서 돌파를 못했는데 장 초반에 급격하게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진다, 이런 패턴이죠.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장 시작하자마자 좀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우상향을 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패턴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자리들 역시 맥점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필히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실 패턴은 신고가 돌파 매매 패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패턴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패턴은 단기 매물대 돌파 매매 패턴입니다. 이제 이거는 중단기 관점으로 형성이 된 매물대를 뚫는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시 차트를 좀 보도록 할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언급드렸던 종목을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종목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뮤론시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해당 종목이 과거에 매물대 형성이 된 이후로부터 돌파가 크게 나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제가 시초가 매물대 돌파 예상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린 바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신고가 돌파이자 기존 매물대 돌파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한번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가격대를 좀 확인해보면은 6,600원 구간에 언급을 드린 걸 확인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해당 자리를 차트로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6,600원 구간이면 어디죠? 지금 여기 구간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한 두 차례 정도 대량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만들어진 고점 구간을 때리면서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패턴들이 포착이 됐다면은 바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종가와 시가를 보면서 매매를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공통사항 먼저 보도록 하면은 첫 번째, 거래량 먼저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돌파 시점에 거래량이 약 3,500만 주 정도 발생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동 주식수가 약 2,300만 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유동 주식수보다 높은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국면입니다. 두 번째, 종가가 현재 돌파를 명확하게 해준 상황이고요. 이렇게 종가가 의미 있는 자리에 형성이 됐다면 이날 종가 또는 다음날 시가, 이 자리를 지켜주는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한 번에 돌파가 나온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윗꼬리를 두드리면서 매물대를 뚫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복성 역시 부합하는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이 이후에 차트 흐름을 좀 체크를 해주도록 하면요, 단기 매물대를 돌파한 시점에서 아무래도 신고가보단 파워가 약하죠. 좀 맞고 다시 한번 저항을 받는 모습인데, 여러 차례 시도를 해주면서 결국에는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점들만 제대로 잡아낼 줄 아신다라고 하면요, 크게 급등하는 종목들 쉽게 잡아내실 수 있으니까 필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기 매물대 돌파 매매 종목들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단기 매물대 돌파해서 조금 더 타이트한 관점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예전 도구 중에 가격 변환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가격 변환선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서 여기 버튼 모양 있거든요. 버튼 편집 클릭하시면은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가격 변환선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도 이제 평균 매물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가격 변환선 클릭을 해주도록 하고요, 단기적으로 형성된 가격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맥점이 얼마로 나와요? 7,094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요날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 이 가격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뚫으면서 올라오는 모습들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전 매물대 위쪽으로 출발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매매 타점을 잡아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당시에 분봉 차트를 좀 확인을 해주도록 하면요, 아까 7,100원 구간이었죠. 해당 자리인데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이탈시켰다가 큰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말아 올려줬어요. 여기 대량 거래량 보이시죠? 이렇게 말아 올려주는 시점들이 포착이 되는데, 평균 가격대를 뚫어주면서 다시 한번 지켜주거나 이런 자리를 강하게 뚫어주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은 맥점으로 또 볼 수 있는 거니까 관련된 내용들까지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패턴이 보여진 이후로부터 주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들 보여지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내가 단기적으로 좀 형성된 매물대의 평균가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가격 변환선 역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격 변환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용하게 두루두루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단기 수익 매매하시는 분들, 시가종가 베팅 매매하시는 분들, 눌림목 매매하시는 분들 좀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좀 올라온 패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구간부터 이 가격 변환선을 좀 그려주는 건데, 처음 거래량이 늘어난 지점부터 해서 고점 구간까지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평균 가격을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주식들이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왔다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이 가격을 돌파를 해준다면은 맥점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단기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겠죠.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좀 세부적으로 실제 유동성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구간의 평균가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들을 뚫는 것도 여러분들 보셔도 좋다. 지금 1900, 510원 선 한번 그어주도록 하고 뚫는 지점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웬만하면 지켜주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여기를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올라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버텨주면서 돌파가 시원하게 나와주는 경우는 뭐로 볼 수 있다? 맥점으로 동일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매물대의 기준을 좀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요, 해당 내용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고, 처음 연습하실 때는 고점 매물대를 돌파하는 걸 위주로 공략해 보신 다음에 이 가격 변환선까지 이용을 하셔가지고 추후에는 평균 매물대를 보시면서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지점들도 함께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추후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할게요. 어쨌든 두 번째로 단기 매물대 돌파 매매 역시 어쨌든 동일한 조건들을 가지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니까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동평균선 돌파 매매라는 항목이에요. 이제 이 이동평균선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개 패턴보다는 파워가 좀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만 싼 가격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죠. 또한 추세적 상승,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는 구간의 초입 구간을 또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까지 필히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조금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주가 위치에 따라서 중요한 이평선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주가가 위치한 자리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구간에서 내가 이 종목을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자고요. 지금 주가가 어디에 위치했죠? 저점에 위치를 한 상황입니다. 큰 흐름상으로 바닥 구간에서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는 어떤 이동평균이 중요하냐? 장기 이동평균선이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초록색 선, 회색 선이 60, 120이라고 나와 있죠. 이 선들이 바로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되는 건데, 바닥 구간에 위치한 종목일수록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이전 패턴들을 보면은 해당 구간들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는 걸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확실하게 캔들이 이 자리를 돌파를 해준 이후로부터 추세적인 상승을 볼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추세를 돌려주니까 호재가 나왔을 때 주가가 급등하는 거 역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관련 내용은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른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구간만 놓고 봤을 때 중요한 이동평균선은 그럼 여기선 뭐가 될까요? 주가가 고점에 위치를 했다라고 판단이 가능한 경우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또 중요해집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주가가 떨어지던 종목이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자, 여기서 발생한 신규 매수자 수의 전부를 합산을 하더라도 이 하루 이틀 사이에 발생한 신규 매수자와 숫자를 비교를 해본다면 이쪽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이 된 구간에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점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보통 10선과 20선을 주요선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주가가 올라가다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세 가지 공통점에 부합을 하면서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게 되면은 이 역시 이평선 돌파 매매의 맥점으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 구간을 좀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유동성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올라갔다가 빠졌습니다. 거래량 없이 빠졌는데 다시 한번 이동평균선을 해당 구간에서 돌파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거래량 없이 돌파까지 나오지 않은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다음 캔들 보시면은 시초가부터 어때요? 시초가부터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래량 역시 약 700만 주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공통점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유동주식수가 2천만 주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00만 주면은 신뢰도가 있나요, 없나요? 3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돌파를 해주면서 거래량 동반하면서 주가가 형성이 된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 주가 흐름을 보면요, 하루 쉬어가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연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평선 돌파 역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해당 내용은 필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분들 반복성에 대해서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반복성 같은 경우는 단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 이 선에서 한 차례, 두 차례 이렇게 저항을 받은 다음에 뚫는 경우가 많은데 반복성이 보여지는 경우일수록 신뢰성은 높아지니까요. 관련된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평 패턴 같은 경우는 윗꼬리 패턴보다 캔들 자체가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존재를 해요. 이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평 돌파 종목도 좀 예시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종목으로 좀 예시를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장기이동 평균선 여기 이렇게 있죠. 지금 장기이동 평균선 맞고 저항받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음날 시초가 보면 어때요? 거래량 더 많이 크게 실어주면서 이 위쪽에 안착을 하면서 뚫어주면서 시작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유동 주식수를 좀 보도록 할 텐데 해당 종목 유동 주식수 600만 주 정도 되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돌파한 날 거래량을 보시면 약 1700만 주 정도 나온 걸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전일자에도 한 500만 주 발생해주면서 이제 신뢰도 있는 상승이 좀 보여진 거죠. 신뢰도 있는 상승이 보여지면서 돌파해주니까 이날 당일 기준으로 해서 고점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22% 올라갔습니다. 장기평 돌파 패턴 같은 경우는 추세적 상승 초입 구간을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살짝 조정을 받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까지 여러 차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동평균 돌파 패턴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이 보실 수가 있는 거니까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해당 내용 기억을 해주시면서 이제 여러분들 실전 매매에 좀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인데 주식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서 충분히 나만의 것으로 만들고서 적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저희 주식전쟁 텔레그램에서는 여러분들께 좀 도와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현재 저희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 현재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 방 같은 경우는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 제가 강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매매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추천 종목은 아니지만 이런 패턴들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기 매매하실 때 그리고 연습하실 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이런 내용들까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 내용 통해서 저희 텔레그램 무료 입장 신청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시 종목들 좀 보도록 하면은 이런 식으로 포인트 잡아드리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장 시작 전 그리고 장 중에도 중요한 종목들이 포착이 되면 언급을 이렇게 드리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방금 우리가 예시 종목으로 봤던 종목들이 대부분이죠. 실제 추가적인 슈팅까지 나오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핫한 삼성 에피스홀딩스 역시 분봉 차트상으로 돌파 매매 관점 잡아드린 바가 있는데 추세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언급을 드리면서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주가를 보면 35만 1,500원 구간 위치한 걸 볼 수 있는데 오늘자 고점까지 해가지고 추세 전환 이후에 고가 기준 47만원대까지 3일 만에 올라갔죠.
이게 돌파라는 관점 자체가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좀 단기간에 잡아낼 수 있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부를 해두시면 여러분들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일 텔레그램 내용 하나 더 보면은 11월 27일 오후 2시에 언급드렸던 DIC 오늘자 돌파하면서 시작 확실하게 해줬죠. 아까 예시 차트로 봤는데 지금 DIC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급등을 해주면서 약 29%까지 좀 올라가지고 있네요. 아까 우리 예시 종목으로 봤던 돌파했던 종목인데 제가 실시간으로 언급을 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렇게 코멘트를 좀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좀 급등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코멘트를 남겨야 되겠네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피드백을 좀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입장하시는 방법 좀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현재 여러분들 댓글을 확인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링크를 좀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 클릭을 하시면은 100% 무료로 텔레그램방 입장이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저희 구독자님들 한정해서 공부 교재 필요하신 분들은 교재 같은 것들도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배포를 드리는 교재는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교보문고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는 교재인데 지금 보시면 제가 직접 작성한 거 확인되는 부분이죠. 이제 2024년도에 특정 플랫폼에서는 베스트셀러에도 올라갔던 교재인데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일괄적으로 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 이론적인 부분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 많이 담아놨고요. 지금 뒤쪽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전 매매 적용할 수 있는 매매법이라든가 검색식, 차트 설정법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부분부터 이론적인 부분까지 일괄적으로 담아뒀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관심 종목 영상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뿌주위키 채널에서 추가적으로 새롭게 채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만들어진 지 4일차인데 많은 분들이 좀 빠른 속도로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채널인데 관련 내용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